안녕하십니까. 9월 19일 월요일인데요. 오늘 또 이번 주 열리는 미국 FOMC에서 금리 인상의 폭이 어느 정도 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관심이 증폭되면서 주가가 매수 심리가 극히 위축되면서 주가도 반등이 무산되고 코스피가 27포인트 정도 하락을 했고요. 지금 시간에 나스닥 선물지수도 123포인트 정도 하락을 하는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본이라든가 대만, 또 홍콩, 전체적으로 세계 증시도 이번 주 열리는 FOMC 결과를 보고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죠. 오늘 이 상황에서 특이한 종목으로 거래소에 코스닥이죠. 코스닥의 양지사라는 종목이 상한가까지 기록을 했거든요. 그래서 과연 상한가까지 올라갈 수 있는 재료는 무엇인지, 그리고 대부분이 지금 시장이 좋지 않아서 손절성 매물들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종목을 손절하고 이렇게 급등한 종목, 지금 양지사 같은 경우도 최근에 13,000원대가 대략 장기 횡보했던 평균가이고요. 여기에서 36,000원이라면 어마어마한 상승을 보여줬는데, 이렇게 전부 다 그 파란 주식 시장에서 혼자 이렇게 빨간 불꽃을 내면서 독자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을 때, 이쪽을 또 추격 매수하려고 하는 욕구들이 강하게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럴 경우 우리가 최소한도 이런 종목, 인터넷에 돌고 있는 근거가 없는 그 자료들에 현혹될 것이 아니고, 과연 회사가 최근에 어떠한 내용을 공시를 했고, 그 다음에 이 회사가 독자적으로 오를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요거를 간략하게 한번 제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실적이라든가 또 자산가치, 보통 이런 흔히 시장에서 품절주라고 대주주 지분이 지극히 높고 그 다음에 유통 물량이 제한된 이런 종목들을 개인 소위 작전 세력들이라고 하죠. 큰 손들이 매집을 해갖고 주가를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과도하게 끌어올릴 때 이 종목을 매수해서 동참하고자 하는 욕구들이 강하게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시장이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다른 종목에서 손절하고 이 아까운 자산을 제일 철칙이 지금 내가 손절하고 나온 종목보다 더 하락한 이런 종목에 관심을 가져야지, 이미 급등한 종목에 무리한 욕심을 부리는 것, 그리고 또 욕심을 부린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근거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요. 과연 오를 수 있는 재료가 어떤 것을 재료로 해서 이런 종목들을 끌어올리는지, 그거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양지사는 양지 다이어리에서 잘 알려진 회사 아닙니까? 그래서 실적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회사가 최근에 공시한 이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볼 때, 이게 이제 인터넷이나 유튜브 이런 데에 근거 없이 어떠한 재료를 알고 있는 것처럼 공시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숙지하기보다는요, 회사가 거래소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이렇게 발표한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파악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여지죠. 우선 양지사는 2022년 실적도, 이게 이제 6월 결산 법인이고 이 9월 23일에 정기 주주총회가 예정이 돼 있죠. 근데 이게 우리가 정기 주주총회에서 하나 또 이 회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두셔야 될 거는, 지금 감사 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았거든요. 근데 회사가 요 내용은 아마 준비가
덜 돼서 일주일 전까지, 주주총회 일주일 전까지 제출해야 되는데도 제출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공시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아마 그 준비되는 대로 제출을 할 거로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회사가 그 실적이라든가 이런 거로 보면 특이한 변화는 없거든요. 2022년 반기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자산 가치라고 하는 것이 이 회사가 높은 유보율, 자본금 규모가 대략 한 79억 정도 되는데, 보통 연간으로 다이어리의 매출이 보면 그렇게 뭐 그 고성장세가 유지되는 그런 종목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연간으로 보통 300억에서 400억 정도의 매출에 10억에서 20억 정도의 이익을 꾸준히 올리는 그런 나름대로 무난한 회사로 알려져 있죠. 그리고 순 자본도 이제 그동안 그 유보해 놓은 내부 유보율로 볼 때 자산 가치가 한 1,900억 정도 된다. 이건 순수하게 그 부채를 제외한 그 나머지 비용들이 약 79억 자본금이 1,900억 정도로 성장을 했다 그러면 대단히 높은 거는 사실이죠. 2000%가 넘는 유보율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최근에 또 주가가 급등한 이런 상황에서 보면 오늘 36,250원까지 30% 넘는 상한가에 그 진입하는 이런 상황에서 보면 시가총액이 5,700억이나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순수하게 순자산 평가로 볼 때 대략 1,800억에서 1,900억, 또 많이 쳐준다고 할 때 영업 프리미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 500억 정도 더 감안을 해준다 해도 보통 2,500억 정도 평가되는 게 적정한 가격이라고 보여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에서 5,700억의 시가총액을 지금 보이고 있다고 하는 것은 누가 봐도 좀 2배 이상 과대평가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물론 그 전에는 지금 최근에 무상증자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이렇게 급등하기는 했지만 회사가 지난번에 무상증자 계획도 없다고 공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소위 말해서 자진상패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주가가 급등하고 대주주 지분을 제외하고 시중에 유통되는 물량이 5% 미만이고 하면 나머지 주식들을 유상으로 그 회사가 인수하고 시장에서 상패를 하는 그런 상황이 나오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회사가 명확하게 그럴 계획이 없다고 명백하게 공시를 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 내용도 한번 찾아드릴게요. 자, 요게 7월 22일 날 공시한 내용인데요. 무상증자에 대해서 검토한 사실도 없고 계획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자진 상장 폐지에 대해서도 검토한 사실이 없으며 계획도 없습니다. 이렇게 회사가 공시를 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자진 상장 폐지설이 돈다든가 이러는 거는 낭설이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거에 현혹되시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 결국은 실적도 오를 만한 특이한 재료가 없고 자산 가치도 과대평가되어 있고 기업의 성장성도 여전히 정체가 돼 있고 무상증자설 자진 상패설도 아니라고 부인을 했고, 결국은 지극히 낮은 유통 물량을 흡수한 개인 세력들의 개입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최근 내용이 대주주 지분이 보면 회사의 지분이 약 75% 정도 되고요. 이 중에 5% 이상 지분을 갖고 있는 우호성 지분이겠죠. 요게 5.4% 정도, 요걸 합하면 대주주 지분만 81%가 되는데요. 자사주가 여기에 14%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회사의 대주주성 지분은 95%란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액주주들의 유통은 5%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회사의 전체 주식으로 5% 정도의 주식으로 볼 때는 약 80만 주에 해당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결국은 일부 세력들이 지금 양지사의 그동안의 주가 흐름으로 볼 때
지금 시장이 이렇게 어려운 그 틈을 이용해서 무상증자설이라든가 잦은 상패설, 또 내부에 유보되어 있는 그 높은 유보율 이런 거를 감안을 해서 전격적으로 무상증자를 발표한다든가 이런 그럴듯한 이유를 내세워서 개인들이 5%에 불과한 물량, 지금 전체적으로 주식수가 1590만 주다 보니까 보통 한 5, 60만 주 정도만 특정 개인들이 보유를 하고 있어도 이 회사 주가를 얼마든지 좌지우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 360만 주가 거래가 됐지만 개인들이 당일 매매로 샀다 팔았다 하는 그런 물량들을 감안해 볼 때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그 수량이 극히 적은 것을 이용해서 무리하게 개인들이 일반 투자자들을 유혹하고 있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더군다나 이런 종목이 오늘 상한가 잔량이 18만 주 정도에 불과했기 때문에 내일 같은 경우도 물론 이제 오늘 미국 시장이 어떻게 또 전개가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요, 전체적으로 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내일도 의외로 오늘 상한가라 하더라도 시초가 높게 출발하지 않는 그런 그 특징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을 단기 매매를 해서 조금 그날그날 5%가 됐든 3%가 됐든 짧은 수익을 일단 챙기고 보는 것이 그냥 유리할 가장 실속 있는 매매일 뿐이고요. 혹시라도 이런 종목을 장기 보유를 해서 큰 폭으로 이익을 남기겠다, 이런 발상은 상당히 위험하다고 하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요. 어제도 제가 시황에서 급등한 종목을 매매하는 그런 패턴, 내가 어느 타임에는 반드시 매도를 하겠다, 이런 것들이 확고하게 본인이 정해서 매매를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점. 대개 이런 종목의 특징은 우리가 일봉 이 차트에서도 당일날 그 차트에서 보듯이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그 흐름인데요, 이런 종목이 이렇게 이제 내일 일단 그 오늘 상한가까지 유지를 했기 때문에 상한가에 매집한 세력들이 조금 그 동시호가에 높게 매수 주문을 넣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그 상승폭이 대략 급등한 종목에서 시장도 불안하고 하기 때문에 높게 출발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게 따라가는 사람들이 이 종목을 매매하는 사람에 국한돼 있지 모든 사람들이 다 따라붙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 조그만 물량이라도 한번 단기로 수익을 내보시고 싶다 할 경우에는 반드시 시초가가 소폭 플러스를 나면서 플러스로 전환할 때 그 타이밍을 적절히 잘 이용하면서, 이런 게 또 장중에 의외로 윗꼬리를 크게 남겨줄 그런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을 장기로 보유해서 큰 수익을 내겠다, 그거는 좀 무리한 발상이지만 의외로 이런 종목들이 장중에 등락이 크기 때문에 매수해서 3%에서 5% 정도의 짧게 치고 나오는 전략, 그리고 혹시라도 조금 내일 또 오늘처럼 생각지 않게 상한가까지 올라가고 싶어서 한번 좀 더 지켜보고 싶다 할 경우에는 반드시 시초가 이상에서가 거래되면서 여기 음봉으로 전환하지 않는, 전환하는가 여부, 또 만약에 음봉으로 전환하게 되면 제가 이런 종목들 당일 급등주들 매매를 할 때 시초가 대비 5%에서 10%의 가격 갭이 발생하면서 음봉으로 전환할 때는 일단 매도하고 본다는 그런 전략을 여러분들 잘 참고하셔서요, 슬그럽게 매매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장이 어렵고 많이 떨어진 그 기존의 주도주라고 하는 종목들도 사볼 만한 종목, 그런 들이 많이 있거든요. 굳이 이렇게 급등한 종목에 무리하게 욕심을 부리는 일은 철저하게 자제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말씀,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잘 관찰하시면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황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